지금 전체 어떤 글로벌, 세계죠, 세계. 글로벌에서는 정세 논의가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경기부양, 사회복지 정책 확대 재원용 마련용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이거는 어쨌든 부자 정세일 수밖에 없죠. 이걸 왜 보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법인세 인상하고 고소득자 자본 이득 세율도 2배 인상, 부동산 양도 차익 과세도 2배 가까이 인상 예정이다. 이게 미국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와 동일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전체에 편성해서 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인상은 언제쯤이 될까? 왜? 이것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미국 연준은 꾸준한 물가 상승과 안정고용 달성 시까지 그때 돼야 인상을 하겠다. 지금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그 전에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신규 실업 코로나19 최저 물가 오름세가 확대됐다. 이렇게 가면은 기준금리는 훨씬 더 빨리. 우리나라도 지금 모르긴 해도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 금리를 어느 시점에 올려야 되나, 올리자니 경기는 더 살아나고 이거 올리자니 다른 쪽에 더 영향이 갈 것 같고, 안 올리고 있자니 돈이 더 많이 풀려서 부동산이 다른 데 쪽에 너무 많이 또 영향이 갈 것 같고, 지금 아마 참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책 변동성 커진 부동산 시장. 이게 오세훈 시장이 들어가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거죠. 공급은 확대해야 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는 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그럼 원칙으로 맞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리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묶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팔린다면은 내가 합쳐서 어차피 가능성이 있는 데는 이 동네 아니겠느냐 해서 재건축 중심으로 살 확률이 높죠. 일반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몰릴 확률은 높은데, 그것이 시장 전체가 거래가 활성화되면 많이 몰리겠지만,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 정부 청년 무대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이것도 문제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은 그만큼 또 부동산 시장이 덜썩할 수 있고 영끌이니 기타 등등 할 수 있어서 이거는 그냥 일단은 말은 나왔는데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일들이죠. 여기 나오죠. 부동산 규제책 후퇴하고 규제책에서 좀 풀어주는 쪽으로 시장의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부동산은 문제가 되니까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 전망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지금 20년, 21년이죠. 22년. 20년 말 정도부터 보면은 쭉 박스권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래량은요, 확 줄을 것이다. 그리고 2003, 24 가면서 뭔가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할 때마다 토요일 날은 오후 1시에, 일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고적정 인원만큼만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방송상에서 그냥 듣기만 들어도 본인이 궁금한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매수는 이 우리나라의 아파트만,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이외에 내가 필요한 거, 노후 대비해야 되는 것들, 또 작은 돈으로 굴려야 되는 것들, 기타 등등들은 이것과 아파트 시장의 과열과 관계없이 또 사야 되는 건 또 사야 되는 거고, 팔아야 되는 건 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